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네, 이렇게 말하신 분들 정말 다행이죠. 큰일 났다. 네, 이렇게 말하신 이분들이 문제지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격 불출마 선언하기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요. 단 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부인은 알았겠네. 너무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에 하루아침에 오리알 신세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체면 좀 깎이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 누군가는 인생이 뿌리채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거란 게요, 정말 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화장실 가서 숨 죽여가며 웃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반기문 표가 과연 어디로 갈지요? 여의도에서 주판을 열심히 튕기는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반기문의 도전이 3주 만에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릴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바로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두루 존경받는 인물들은요, 우리 사회의 큰 자산입니다. 함부로 선거판에 뛰어들지 맙시다. 그리고 이 소중한 자산들에게 너무 상처 내지도 맙시다.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속 시원한 방송 박종일 라이브쇼 오늘 100분 내내 오늘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생일인데요. 네, 그 동생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송장에 칼 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지율에 관한 보도는 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적임자인지를 묻게 되는 순간 문재인의 시간은 안철수의 시간으로 급격하게 이동할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녹색 태풍의 기적을 만들어냅시다. 오늘 생일,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탄핵 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생일이시고 또 여기 또 생일이네요. 국민의당이 오늘 돌을 맞았네요. 그래서 오늘 떡을 나누고 돌잡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느새 창당 1주년이 되었는데 이 국민의당은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친문 패권을 비판하면서 이제 의원들이 나와서 만든 당인데요. 이번 대선이 여차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가능성이 가장 높지요. 다른 누구보다도 지금 국민의당 머릿속이 가장 복잡합니다. 오늘 국민의당 이제 명실공히 당대표가 되신 박지원 대표 모셔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대선 이야기 좀 적나라하게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만난 정치인 중에 가장 촉이 뛰어나신 분이 우리 박지원 대표인데 진짜 딱 이제 선거로 지난번 문재인 대표랑 한번 붙어서 그때 졌잖아요. 그죠? 예. 2등 했잖아요. 그때 사실은 이기고 모발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굉장히 안타까워졌는데 이번에 그냥 딱 당대표 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죠? 막 어때요? 무겁습니다. 무겁습니까? 야, 나 이렇게 당대표까지 참 오는데 그 계단을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야, 저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딱 들었는데 제가 오늘 아니면 못 모실 것 같아서 오늘 꼭 모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저께 반기문 사무총장 딱 낙마하시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좀 애석하더라고요. 좀 짠했죠? 그렇죠. 물론 뭐 직접 대화라기보다도 간접적으로 2년 반 전부터 반기문 총장 측과 저는 꾸준하게 대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아, 2년 반 전부터?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표도 저하고 당대표 경선을 할 때 네. 정치 구단인 박지원이 되면은 반기문 총장을 데려다가 경선을 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박지원에게 당대표를 줄 수 없고 네. 당신이 당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마셔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도 국물까지. 예. 다 그랬잖아요. 저. 네. 네. 그래서 결국 투표 하루 전에 네. 룰을 바꿔가지고 네. 제가 졌죠? 지긴 졌습니다. 그러나 승복했죠. 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한 20일 열심히 노력하다가 어떻게 됐든 불출마 선언하니까 참 그 분야에서 그래도 존경받고 그 업적도 훌륭하신 분이 네. 결국 낙마를 하는구나. 외교가와 네. 정치판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네. 실감하면서 하니까 좀 애석하대요. 네. 근데 끝나시면서 또 나가시면서 또 정치인들 욕도 좀 서운함. 어쩌면 좀 세게 한마디 좀 하셨어요. 거기에 포함되실 것 같은데. 글쎄 제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밉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뭐 포함돼도 좋고 안 돼도 네. 좋은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당으로 모시고 싶었죠. 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처음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통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네. 우리가 특히 야당은 이 가치관, 네. 정체성, 이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은 그 분야 외교 분야에서는 탁월하지만은 정치로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네. 하는 그러한 행보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그래서 한두 달 전에 네. 그 반기문 총장 측으로부터 저에게 믿을 수 있는 분이 네. DJP 연합, 새로운 DJP 연합을 해서 네.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그러한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네. 그분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는가 이런 것을 보고 또 우리 정체성을 인정할 때 함께해서 강한 경선을 안철수, 천정배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손학규, 네. 정운찬 네. 이런 분들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지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표명은 안 했죠. 그렇죠. 네. 속으로만 좀 갖고 계셨죠. 그래도. 굉장히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실은요. 저도 이제 비서실장 하시고 이제 공보안 하시고 막 하실 때 수석하실 때 제가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그때 반기문 차관 하셨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우리 박지원 그 당시 실장이요. 반기문의 지금의 반기문을 만드는데 굉장히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뭐 꼭 그렇게 일조한 것은 아니지만은 네. 그때 박금욱 총무비서관 있었을 때 그때 그렇죠. 시절에요. 예, 예. 제가 분명히 그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반기문 차관을 그만두고 2000년도에 그때 구출 작전에 나셨던 분이 우리 또 박지원 실장도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나 좀 기억을 하는데요. 글쎄요, 뭐 이분하고 얽힌 사연들이 있죠, 좀. 그분이 제가 네, 뉴욕 한일회장을 할 때 그분이 뉴욕에 있는 네. 유엔 대사관 공사를 하셨어요. 아, 한인회장 하실 때. 예,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네, 알고 또 그분도 이번에 만났을 때도 네,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네, 9월에 정세균 의장, 네, 3당 원내대표들이 유엔 반기문 총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지만은
가서 대화를 하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아니 형님하고 반 총장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잘 아는 사이입니까? 네. 깜짝 놀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무튼 좋은 관계였고 예, 저도 DJ 정부에서도 큰 역할 하셨잖아요. 방금 차관도 하셨고. 하셨죠. 예. 그죠. 그 외에도 또 좋은 자리도 가시고 막 그랬는데, 그죠. 유엔에도 가시고 뭐. UN, 예. 그죠. 네. 하여튼 인연이 꽤 많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반기문을 만드는데 또 1조 밑에서 그 당시 그분은 본래 뛰어나신 분이지만, 외교부에서 가장 탁월한 네. 그런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그 외교부의 소위 황금 보직은 다 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와줬다 하는 것보다는 아, 그분의 실력이 탁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한러 정상회담인가요? 뭔가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차관에서 낙마한 걸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구출한 게 또 DJ 정부에서 네, 또 좋은 보직을 또 맡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사실상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발탁됐고 집중적으로 했고, 예. 네. 그 발판을 또 DJ 정부에서 예, 그렇죠. 뭐 직업 외교관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다 기여를 했고 좋은 보직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분입니다. 네. 어찌 됐든 지금은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아예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친했던 분이 아닙니까? 방금 그렇죠. 전. 그럼 아예 더불어민주당으로 딱 들어간다고 했다면은 굉장히 또 이 정치가 또 뭐 살아 움직이는 또 생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죠. 문재인 때문에요. 문재인 장벽이 산성이 너무나 커서. 견고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는 가지 않겠다. 아, 그러니까 국민의 당, 우리 당을 놓고 했지만은 네. 그런 DJP 연합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결정할 성격이 못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유보적 입장을 하면서 그분의 귀국 행보를 보다가 네.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설 연휴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죠. 네. 얘기를 나누고 또 저도 솔직하게 이런 면은 좀 달라져야 된다. 네. 이런 변신의 말씀을 했는데 네. 그 벽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네. 면장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밝혀야 되고 네. 또 어떤 분들하고 하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맞는 시대 정신에 맞는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네. 반기문 총장께서는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하고 또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 인천공항에서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생중계를 봤어요. 부분적으로.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메시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전부 실패한 권력의 주역들이에요. 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그 메시지가 이건 아니다. 제가 반 총장께 그렇게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든 국회에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촛불 민심이 들끓고 있고 헌재에서 인용 여부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아무리 사적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그런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하셔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화이팅을 외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네. 이런 것은 시대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고 네. 좀 잘못된 것 같다. 네. 그러나 화이팅 이런 거까지는 하면 안 되죠. 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나는 그것도- 것까지는 만날 수 있지만. 그것도 예. 반기문 총장이 화이팅한 건 아니에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화이팅 하셨지만은 네. 국민들은 그냥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거예요.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하고 화이팅했냐? 네. 이렇게 기억을 하지. 이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네. 자기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순간 방송을 하지만은 제가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청자,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시대 정신에 또 현 민심을 너무 모르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을 하시려면은 과감하게 변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례를 이런 걸 들었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위안부 문제를 총장께서는 높이 평가했지만은 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 간의 분쟁을 조정해서 화합하고 평화롭게 나가게 하는 것이 주 임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상 간의 한일 양국 간의 유엔 총장으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환영한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끝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와서 20여일간 국내에서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면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베의 저런 망언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파기하고 재협상해라. 이러한 변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만나서 다 하신 거죠. 했죠. 그랬더니 굉장히 경청은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러한 변신을 하지 않으면은 네.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새누리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일정한 표는 있을 겁니다. 네.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꼭 우리 야권으로 와야만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좋다고 제가 강요할 수는 없다. 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계승하는 그러한 분에게 최소한 차기 대통령은 안 됩니다. 네. 그랬더니 새누리당으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당신도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네. 제가 하나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네. 만약 그 또 보고서에 국민의당으로 입당하겠다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네. 설사 우리 국민의당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지 않겠다 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을 귀신이 지나가면은 발자국이 안 남지만은 사람이 지나가면은 발자국이 남는다. 네. 정치권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말은 일체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우리가 국민의당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 네. 하고 이미 나는 샷다를 내려버렸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겠다. 네. 좀 잔인하지만은 네. 서운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 총장도 이해를 하고 네. 알겠다고. 그 이외의 말은 하지 않겠다. 네. 사실은 제가 지난 18일? 네. 1월 18일인가? 네. 19일. 네. 이때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네. 아마 반 총장은 얘기했죠. 중도 하지 포기할 않을 것이다. 것 같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서서 안철수 전 대표는
설세면은 거의 뭐 정확히 맞췄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오늘 또 우리 네. 출입 기자들이 우리 국민의당에는 점쟁이가 두 사람 있다 네. 하는 그런 얘기를 자, 하더라고요. 이제 어차피 점쟁이 되셨으니까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됩니까? 요거 얘기하기 전에 59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또 예언 한번 하시죠. 뭐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당 대표를 떠나서 정치인 박지원을 떠나서 딱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철수가 된다. 대표가 됩니다. 국민의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럼 논리를 펴주세요. 또 만약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데요. 네, 손학규 네, 의장이나 정운찬 총리가 네, 우리 당에 와서 네, 안철수 천정배 네, 그 전에 만약에 반기문 총장도 우리하고 이념이 같았다고 하면은 네. 들어와서 강하게 경선을 했으면은 우리 당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네. 우리 당으로 손학규 의장이나 정운찬 총리께서도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80, 90% 오셨는데 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라고 표현을 했고 네. 우리 국민의당 후보가 저는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지율이 8%밖에 안 돼요. 오늘 나온 거 그 보니까. 지지율 가지고는 네. 물거품입니다. 반기문 총장 보십시오. 가장 높던 지지율이 한 20일 행보를 보고 추락해버리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였습니다. 네. 그건 그렇죠. 91% 받은 힐러리가 왜 떨어집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얼마든지 역전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탄핵이 인용되면은 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공포증이 네. 우리 국민들에게 확 확산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재인 공포증이 뭡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탄핵 패권 정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가 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네. 절정에 올라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잔재, 네. 새누리당에는 정권 주지 않습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야권으로 정권 교체의 작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정권 교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민주당이 문재인이 크니까 또 그 국민의 분노, 촛불 민심의 가장 큰 혜택을 보아서 지금 1등이지 네. 실질적으로 자꾸 여론조사 얘기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트럼프가 됐고 네. 왜 반기문은 저렇게 됐는가. 네.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면은 문재인의 공포증은 그게 뭡니까? 문재인? 지금까지 네. 문재인 전 대표는 너무나 많은 말 바꾸기, 네.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혁명적 상황 운운 네. 이런 발언이나 대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깜짝 놀라죠. 저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중시하시는 분이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TV조선에서는 굉장히 반대의 입장이지만은 저는 당당하게 여기 나와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햇볕 정책은 한미 동맹, 굳건한 동맹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양해와 뜻을 같이 할 때 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정권에서 네. 최대의 목표는 미국의 경제 제재, 생션을 해제하고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 남북 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공포증이 뭐 말 바꾸기 정도 가지고 아니 공포증을 그러니까 느끼진 지금 않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김정일이 핵을 개발했지만은 네. 지금 김정은까지 이어졌지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가 되면은 미국보다는 북한에 먼저 가서 남북 관계 개선하겠다. 예. 이러한 것은 남북 관계를 미국과 북한 관계를 북한과 중국 관계 이 국제 정세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위험한 말씀을 해서 내가 제 입에서 네. 촛불 전국을 혁명적으로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말 바꾸기, 거짓말 또 이런 위험한 대북관 그래서 내가 너무 극좌적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러한 것이 지금 국민들한테 축적돼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분노가 있으니까 네. 함께 할 수 있지만은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은 네. 국민의 불안이 네. 굉장히 크게 클로즈업 됩니다. 네. 그랬을 때 문재인 공포증이 나오고 네.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네. 그런다고 하면은 그러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안철수고 네. 손학규고 네. 정우찬이다. 네. 그리고 이분들은 중도 네.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지금 현재 김대중 총재가 김대중 후보가 우리나라 정부와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이제 우리가 밖에서 버튼 하나로 냉장고를 조정한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게 실현됐죠. 예. 그때는 우리가 얼토당토한 얘기라 그랬죠.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부와 산업을 네. 일으켜서 전자정부. 네. 전자정부도 만들었지만 인터넷 강국, ITC 강국, 만들었죠. 특히 핸드폰 하나 팔아가지고 20년을 먹고 살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정부 15년간 먹고 살 것을 아무것도 안 만들어놨어요. 일자리는 자꾸 줄어간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식견을 가지고 아.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잖아요. 자. 언제까지 대통령이 최순실이 써준 것을 읽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문재인 단점 많이 얘기했고 공포증까지 얘기했으니까 자, 안철수 그럼 단점은 뭡니까? 장점 지금 얘기 많이 했고. 단점. 안철수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현실 정치에 대해서 네. 그렇게 감이 떨어진다. 촉감을 가지고 공격적이지 못해요. 야당으로서. 예. 그리고 아무래도 착하다 이 말이죠. 좀 그렇죠. 다르게 얘기하면. 네. 좋은 말로 하면은 겸손한데 반기문 외교관도 그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거 비슷하죠. 예. 예. 정치인이 아니다. 근데 그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와 행정부, 이 국회 이걸 전부 총괄하고 소통을 가능하다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는 그 사이 4년간, 5년간 현실 정치에서 많이 네. 숙달을 하고 네.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스스로도 나는 안철수가 아니라 강철수다 네. 하는 정도로 많이 변신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할 거고 우리 손학규 같은 분은 모든 것을 갖춘 분이고 네. 정운찬 총리는 역시 총리의 경험이나 경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탁월하기 때문에 네. 만약 우리 당으로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가지고 후보가 되면은 저는 틀림없이 네. 국민의당 후보가 대통령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 국민의당만 지금 계속 얘기하시니까. 예. 아니 그러고요. 네. 그 여론조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얼마나 물거품인가. 트럼프, 힐러리 얘도 들고 네. 반기문 얘도 들었는데요. 여론조사는 물거품이다. 네. 이번에 보십시오. 의미가 없다. 반기문 총장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문재인 지지도는 6.7%, 7%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지지도가 황교안, 네. 안희정, 네. 안철수 대표에게도 9%가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도가 사실 바뀌고 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헌재에서 인용되면은 네. 정치계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네.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이 연대하자. 국민의당하고 우리 야당 연대하자. 우리 같은 형제 아니냐 과거에다. 이렇게 좀 왔습니다. 공동정부를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공동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결선 투표제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어떤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네. 당선되더라도 다당제가 됐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가 됩니다. 네. 여소야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선 투표를 통해서 네. 공개적으로 네. 뒷거래로 정치적 흥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민은 알파고 시대, 알파고 국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결선 투표제를 하면은 네. 정책적 또는 자연스럽게 공개적으로 국민이 인정하는 연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거 헌법 바꿔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법률만 바꿔서? 네, 그렇습니다. 아, 물론 만약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이렇게 이혼의 선관위에서 소지가 있다고 나오거든. 하면은 네. 헌법재판소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는 2월 국회에서 제소한 18살 선거 연령 인하와 네. 결선 투표. 결선 투표제는 반드시 해서 네. 국민이 네. 알파고 국민이 정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제대로 할 수 있게. 예, 우리 정치인들이 저도 찬성합니다. 언제까지 결선 투표제. 예, 밀실에서 거래를 하겠느냐 네. 하는 말씀이고 민주당에서는 습관적으로 네.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하자. 네. 이제 통합 소리는 하지 않고 연정을 하자. 예, 예, 예.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왜 국민의당이 창당됐습니까? 민주당의 뭐 친문 세력 때문에 패거리 네. 정치를 없애자고. 청산하기 위해서 네. 창당이 됐고 네. 국민의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 네. 또 특히 야당은 호남의 지지가 없는 승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호남을 석권했고 네. 또 전국에서는 전국 정당으로 정당 투표에서 제1야당이 됐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은 꼴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이미 3당 다당제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렇게 음침한 네. 계산되는 연정보다는 결선 투표를 통해서 네.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자. 연정은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받지 않고 네. 통합도 없습니다. 통합도 없고 연정도 없고 네. 뭐 그런 꼼수 쓰지 말고 결선 투표제로 해서 국민이 끝까지 선택 그렇죠. 제대로 된 50% 이상 된 대통령을 만들자. 그렇죠. 예. 자, 박근령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1분 시간 더 드려. 오늘 요 얘기를 한마디 해주겠다. 저랑은 네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 진행하면은 뵙기로 하고요. 네. 굉장히 그래도 박종진 앵커하고 방송을 하면은 호흡이 맞아서 참 좋았는데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도 네. 이번에 지금 특검에서 네.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 이런 게이트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도 이제 세월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네. 그러다가 그걸 못 하셔가지고 이런 공경을
우리 국민들이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만은 네. 그러한 세력들은 네. 책임도 지고 반성도 하고 우리 국민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정권은 탄생시키지 말아야 된다. 네. 그리고 국민 스스로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 후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서 만나자 하는 네. 말씀 드립니다. 근데 당대표 되시고 나서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리를 위해서 이렇게 또 나와주시고 감사합니다.